네, 이제는 우리가 그 긍정적 스트로크에 대한 것이 배우자에 대한 가장 그 기본적인 태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부부 관계는 모든 것이 대화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화에는 엄청난 그 기술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대화는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가 좋으냐라는 것을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대화의 프로세스보다는, 대화의 어떤 기술 스킬보다는 우리가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부부 관계에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해볼까 해요. 부부 관계의 가장 시작은 이 대화인데, 대화의 가장 기본은 경청이라고 하죠. 이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 사실 왜 상담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상담실에 들어오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현대인들은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독, 외로움을 호소하고, 제 어떤 한 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살지만 나 아니어도 어떤 다른 배우자를 데리고 나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함께 있지만 고독한 거죠. 함께 있지만 외로운 거죠. 그 안에는 대화라는 것이 빠져 있고,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읽는, 상대방을 리딩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테이킹해주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시작에 보면 경청이라는 게 있죠. 이 사람들에게 우린 물어요. 경청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듣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저는 또 다르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경청은 좀 끝까지 듣는 것. 경청은 끝까지 듣는 것이다.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라고 맞장구를 쳐가면서 끝까지 듣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배우자의 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배우자가 하는 얘기를 추측해서 다음 얘기를 그냥 해버려요. 이런 무례한 것이 우리 대화 중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또 살다 보면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고, 또 대충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알겠고, 또 스타일을 또 아니까 이 아내의 대화의 프로세스를, 남편의 대화의 프로세스를 대충 아니까 바로바로 치고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대화 경맥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경청을 끝까지 해주는 것과 경청을 끝까지 안 해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상담에 오잖아요. 우리는 내담자들의 말을 끊지 않아요. 내담자들의 말을 끊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나 상담 초기에 라포를 형성해 가는 시기에는 내담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라고 말하면서 충분히 말하도록 하죠. 상담자 쪽에서 마침표를 먼저 찍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것은 경청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나고 묻죠. 오늘 어떠셨나요? 라고 물으면 마음이 편해요. 해결된 문제는 없지만 마음이 좋아졌어요. 누구에게 얘기 못했는데 누구에게 얘기하니까 참 기분이 편해지네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우자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배우자의 정서적 친밀감을 갖게 하는 첫 번째가 경청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요, 부부관계가 다이나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운동에서도 기본을 잘하면 운동을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에서도 이 경청을 잘하면 굉장한 좋은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중에서도 또 기본인 이 경청을 잘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제 첫 번째 제안은 not knowing position. not knowing position.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내 포지션을 그냥 알아서 추측 이렇게 해가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not knowing 포지션에 두고 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들었어. 그랬구나. 이 말의 어떤 평가 내지는 대답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 얘기를 들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면 물어볼 거야. 난 노잉 포지션으로 나를 두고 경청을 해보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경청에서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첫 번째 중요한 태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경청을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뭘 하죠? 그랬어. 그랬구나. 아이고, 어쩌나. 괜찮아? 힘들었겠다. 이런 아주 짧은 의성어와 한 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진 않아요. 그건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굉장히 짧은, 이렇게 말하면서 느낌표를 찍어가면서 우리가 의성어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근데 여기 참 신비로운 단어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치료적 언어다, 이런 얘기를 심리학에서는 해요. 의성어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적 언어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그랬어. 아이고, 어쩌나. 정말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외부적 문제와 상관없이 내면적 문제, 이 내면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치료가 되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는 이 의성어만 잘하면서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50%의 치료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정설로 있어요.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인 경청을 하면서 난노잉 포지션으로 나를 두고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들어주고 다른 얘기 아니고 의성어들만 잘 이렇게 섞어서 배우자에게 말을 해주고 반응해주면 배우자가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자기 안의 내면의 심리적인 여러 갈등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청을 하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남편분들은 해결 중심으로 가고, 이 아내분들은 마음 중심으로 가죠. 남자들은 이성, 머리, 이해 중심으로 가고, 아내들은 심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남편들은 정리해 가면서 가려고 하고, 아내들은 말하면서 정리하려고 하죠.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남녀의 차이도 있고 대화 패턴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쪽은 이 아내 쪽이 많아요. 남편들은 마음을 이야기하기보다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생각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들어줘야 되고, 아내 입장을 듣는 남편은 아내는 마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마음을 자꾸 가지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 경청. 이런 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경청의 방향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나, 어떤 걸 지금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가, 내용 중심으로 들어야 되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듣는 경청의 방향은 내용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난노잉 포지션에서 배우자의 이야기를 의성어, 치료적 언어를 활용해서 들어주는 것, 이것을 하면 어떤 문제의 대화가 2단계, 3단계로 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많은 부부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이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우리가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공감의 5단계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공감의 5단계까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공감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도 있지만 당신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당신은 그런 마음이 들겠네 라고 하는 게 공감이에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입장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공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당신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겠다, 부담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커플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러는 거죠. 이번 추석에 코로나도 있고 우리 돌 같이 지난 아이도 있는데 시댁에 가자고 남편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감도 없어요. 이제 아이도 이렇고 코로나도 있으니까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지 말자라고 아내가 얘기했더니 그러면 부모님하고 우리 형하고 형수를 이제 우리 쪽으로 오게 해서 같이 여기서 지내자라고 했더니 아내는 갑자기 막 내 입장은 뭐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막 내용 없는 비난만 또 계속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남편은 또 막 저 사람은 결혼할 때부터 우리 가족을 싫어했다 막 이러면서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화가. 자, 그러면 이런 것은 경청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구 입장만 얘기하냐면 내 입장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맥락을 잡아준 거예요. 경청부터 해라. 그리고 말하는 이 화자의 태도에서 비난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정확하게 얘기해야 상대가 그 마음을 알 게 아니냐. 그래서 비난하는 것 말고 내가 왜 시댁 가족을 여기에 모시고 오는 게 부담스러운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하나가 뭐냐면 음식하는 게 부담스럽다 나는. 그리고 집을 치워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 오케이, 접수. 그러면 남편이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공감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만은 공감을 안 해요. 그냥 왜 그게 부담스러워? 그냥 음식하면 되지. 그래, 치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내 입장에서 어떻겠냐 라고 한번 공감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우리 가족이니까 아내는 힘들긴 하겠네요. 그제서야지 조금 아내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풀어서 아내 입장, 남편 입장 서로 듣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게 했어요. 이해하게 했어요. 그리고 인정해 주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문제가 되고 네가 문제가 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해답을 식사는 사오기로 하고 청소는 남편이 하기로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거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배우자의 입장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입장이면 어떨까? 내 입장 말고 이게 공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 공감이 무슨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는가? 참 대화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 공감이에요. 저희도 상담을 하지만 상담사들이 공감 기법 배우려고 3천만 원 드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감을 배운다는 것이 3천만 원 정도는 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참 어렵다. 물론 이제 로저스가 말하는 단계의 상위 단계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2, 3단계 정도만 일반적으로 해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2, 3단계라고 하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겠네. 이렇게만 말해도 3단계 공감이에요. 이런 공감을 그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주고 말해주는 게 공감이죠. 이 공감의 효과가 있어요. 이 공감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정서의 조절을 시켜줘요. 사람이 우리가 정서는 참 많이 느껴져요. 이 정서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좀 힘들기도 하지만 어떤 말을 상대에게 했는데 그 상대가 내 마음을 읽어줘요. 읽어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정서가 조절이 돼요. 이만큼 높아졌던 정서가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배우자가 얘기를 하면 당신 말이 이해가 된다. 당신 그렇게 쉽지 않겠네, 불안하겠네 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알아주면 자기 잘못을 모를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자에게 정말 그런가요? 라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아내가 장황하게 반대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더 화가 나서 내 입장을 고수하고 싶다는 거죠. 참 신비롭죠. 그래서 공감을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공감은 둘이 한 팀이 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공감을 받으면요, 일단은 효과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조절이 돼요. 감정들이 순해져요. 두 번째 효과가 뭐냐면 긴장이 이완되고 감정이 줄어들면서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부부관계를 할 때 좀 거칠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 거칠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의견이 안 맞아도 좀 거칠어지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좀 거칠어지면 세게 가고 싶어진단 말이죠. 세게 가고 싶은데 그런 과정에서 그래, 당신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내가 말한 게 당황스럽고 황당하긴 하겠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슨 얘기야?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의 결과 효과를 줘요. 그래서 전자식으로 대화를 공감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것과 공감을 빼고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이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본질을 안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자 하는 것들을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하고 상대의 거친 것들이 줄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의견 다름과, 지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훨씬 저보다 결혼의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갈등이 될 만한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대화를 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공감하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면 거친 대화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정서적 조절의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에서 이렇게 보면 내담자들이 왔을 때 공감을 많이 해줘요. 공감을 엄청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공감을 많이 받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의 변화를 많이 줘요. 자기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공감만 받아도. 근데 왜냐면 공감 못 받으면 내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죠, 정말 그게 힘든 거예요, 그죠? 라고 이렇게 공감을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재구조화다, 이야기 재구성이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공감만 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바꾸는 효과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겠네, 그래도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라고 대화를 하면 부부관계에서 갈등에 거친 것들이 줄고 부드러운 대화, 부드러운 이야기, 그러면서 서로 통합, 균형, 합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하는 가장 대화의 기본, 경청, 그리고 공감, 이런 것들만 잘해도 부부는 살만하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 육아가 힘들고 또 코로나 시국에 계속 같이 육아를 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집에 돌아와도 사실 과거처럼 일했기 때문에 일한 배우자는 쉬고 아닌 사람은 일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돌아오면 또 같이 팀을 이루어야 하고, 서로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나 낮에 고생했으니까 저녁은 당신 해야지, 이런 말이 아닌 당신도 고생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긍정적 스트로크의 방식들, 또 이런 경청과 공감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언어 패턴으로 자꾸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 부부관계는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네, 강의를 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